네,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 농산물 품질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우리 지역구 이교 의원님이 발의로 본회의를 통과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로써 이제 앞으로 이제 영광군은 이제 영광굴비 지리적 표시제가 가능해졌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왜 지금까지 영광군은 영광굴비 지리적 표시제를 사용하지 못했나 여기에 대한 한번 얘기 듣고 싶거든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영광굴비는 너무도 당연한 지역의 특산물 명칭 아닙니까? 예. 영광하면 굴비고 굴비하면 영광인데 그 영광굴비라는 이름이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광 이외의 다른 곳에서도 영광굴비를 만드는 방식으로 조기를 가공해서 굴비를 만들면 저기도 영광굴비라고 막 쓴 곳이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처벌할 수 없는 거죠. 법적으로 보호를 못 받으니까. 그걸 법적으로 보호받는 게 이제 지리적 표시제인데 그렇게 영광굴비가 보호를 받지 못했던 이유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해당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과 농수산물 가공품을 지리적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영광굴비의 원물인 조기는 영광 앞바다에서 잡히는 것도 물론 뭐 전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주로 제주도 앞바다나 또 남진해에서 주로 잡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가공을 우리 지역에서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생산을 우리 지역에서 어획을 우리 지역에서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호를 받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제가 개정안을 낸 것은 이 수산물의 경우는 특히 수산물 가공품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생산만 되면 우리 지역에서 가공만 한 경우 가공을 한 경우에는 이 소위 지리적 표시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개정을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제주도 앞바다에서 우리 조기를 잡았지만 영광에서 소금간을 해서 가공을 하면 영광 굴비가 되는 거죠. 이제 법적으로 보호받는 이 굴비를 만들자 해서 이제 지리적 표시에 도입을 했고요. 그 법을 다행히 지난달 27일 날 이제 본회의를 통과해서 또 최근에 12일인가 국무회의에서 이제 공포까지 됐습니다. 효력 발생을 했고요. 이제 영광군에서 지리적 표시에 이제 신청을 하면 뭐 현재는 법적으로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무난히 이 영광굴비 지리적 표시제가 등록이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앞에 내용은 좀 겹친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게 국민들한테 이제 설명을 해주셔야 하니까요. 영광군은 지리적 표시제가 왜 필요한가 여기에 대한 거를 좀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영광하면 굴비고 굴비하면 영광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뭐 저도 이제 서울에서 식사를 하면서 뭐 거의 뭐 하루에 한 번 이상 영광 굴비를 가지고 식사를 많이 합니다. 식당에서 하더라도. 그런데 우리가 확인을 해보면 이 영광 굴비라고 표시는 이 이름은 써놓고 실제로는 다른 지역에서 가공한 경우가 많죠. 특히 이제 부서를 가공한 보리굴비의 경우에 거의 서울에서 팔고 있는 영광 보리굴비가 아닌 경우가 뭐 더 많다고 제가 그렇게 뭐 구체적으로 몇 프로 정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렇게 지금 듣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일, 그것은 영광에서 가공된 이 보리굴비만 영광굴비라고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리적 표시제가 반드시 등록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그걸 못 하다가 이제 제도가 정비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함부로 영광굴비란 말을 영광 이외의 곳에서는 쓸 수 없도록 그렇게 했다는 것이 이번 법 개정의 가장 큰 의미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럼 또 이제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리적 표시제가 이제 통과됨으로써 영광군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인 효과, 이제 피부적으로 이제 느낄 수 있는 거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시는 것처럼 지금 법성면 일대에 지금 굴비 가공업체가 공식적으로 등록된 업체가 약 460개 업체 정도로 그렇게 제가 듣고 있고요.
연간 한 3천억 정도 수익을 올리고 있다고 듣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영광굴비는 전 국민이 사랑하는 국민 반찬이거든요. 제가 공개적으로 영광굴비는 국민 반찬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명성에 비해서 또 그렇게 팔리는 양에 비해서 사실 따지고 보자면 영광에서 올리고 있는 수익은 3천억 정도면 높은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2배 정도 높아져야 한다고 봐요. 뭐 그런 측면에서 지리적 표시제가 앞으로 이제 분명한 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지금보다 뭐 저는 매출액이 2배 이상 올라갈 수 있다. 2, 3년 이내에 그런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또 지리적 표시제를 통과시키는데 이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제 영광 구민들에게 이제 들려주고 싶은 비하인드 스토리 좀 네. 어려웠던 거나 이제 그런 내용을 좀 듣고 싶거든요. 예, 정말 지리적 표시제 그동안에 난관이 많았습니다. 우선 처음에 저는 아주 쉽게 생각했어요. 영광굴비 당연한 우리가 상품명 아닙니까? 그래서 요구하면 뭐 쉽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해수부 장관에게 지리적 표시제가 영광굴비 가능하도록 해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만, 또 그게 이제 법적인 뒷받침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게 의외로 시간을 오래 끌었습니다. 해수부 장관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2018년부터 계속해서 문제제기를 해왔는데, 2020년 국정감사 때도 제가 이제 문제제기를 강하게 했죠. 했더니,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을 해수부 장관이 주도해서 개정을 하면 가능하다고 저한테 그렇게 답변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는 요구를 했고, 해수부 장관이 2021년 국정감사 때 확답을 했습니다. 반드시 시행령 개정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 제출이 됐죠. 해수부 장관 명의로. 그리고 국무회의만 통과하면 되는데, 법제처에서 이제 법률 체계상 문제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게 뭐냐면, 법제처 주장은 모법에, 그러니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는 가공품도 그러니까 원물 생산을 영광에서 해야만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그걸 시행령으로 바꾸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다. 이렇게 해서 국내의 벽을 통과를 하지 못하고, 그럼 어떻게 했는지 이제 고민하고 보니까 결국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자체를 개정을 할 수밖에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22대 이제 국회 개원하자마자 품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를 했고, 그게 농해수에서 이제 논의를 하는 과정에 몇 가지 문제점은 있었습니다만, 하나하나 이제 의원들을 설득해 나가면서 결국은 농해수위를 통과를 했습니다. 다만 농해수위가 통과됐다고 해서 그냥 법이 확정된 게 아니거든요. 법사위에서 법률적 검토를 또 거쳐야 되고, 또 그게 본회의에서 통과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제 법사위원회에서 또 큰 그것도 장벽입니다. 그런데 마침 법사위원회에 이제 그 간사님들이, 양당 간사 2분이 저하고 뭐 절친한 분들이셔서 개별적으로 설득을 했죠. 순천의 서병철 의원님이 민주당 간사고, 또 통영의 정점식 의원님이 이제 국민의힘 간사인데, 2분이 뭐 저하고 뭐 그동안에 상임위 활동도 같이 해왔고, 또 개인적인 친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해서 2분에게 이제 정말 절실함을 간곡히 설득을 했고, 또 부탁을 하고 해서 다행히 법사위에서도 뭐 순서를 앞당겨가면서 통과를 시켜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지난 7월 27일 본회의에서 통과가 됐고, 8월 12일 이제 이 정부에서 공포를 해서 이제 효력까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광군에서 아마 서둘러서 아마 지리적 표시에 신청을 할 겁니다. 하면 제 희망은 어떻게든지 추석 전에 처리를 해서 금년 추석 대목 때는 좀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늦더라도 뭐 금년 이내에는 지리적 표시제가 이제 확정이 될 것으로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지리적 표시제를 또 통과를 시켰는데요. 예, 예. 이 앞으로 이제 어떠한 이제
이거 통과시킴으로써 계획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래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정부의 이제 신청을 지역에서 해서 우리 지역민들이 바라는 사항으로 이 이제 제도가 확정이 돼야죠. 그래서 이제 제 희망은 추석 전에 지지적 표시제가 운영이 됐으면 좋겠고, 늦어도 뭐 하여튼 금년 이내에는 이 확정이 돼서 우리 영광 지역의 실질적인 소득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활용해 나가도록 저도 응원을 하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예. 더 말씀드릴게. 지금 법성굴비 상인들이 일본 후쿠시마 이제 오염수 방류로 해산물 소비가 이제 위축될까 불안을 우려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어떤 대책 방법이나 그런 계획이 있으신가요? 굉장히 고민스러운 사항이고요. 후쿠시마 오염수를 이제 8월 24일부터 뭐 방류하겠다는 게 일본 정부의 방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전에 또 그 직후에라도 우리 한국민들의 특히 어민들의 그 애달픈 애로를 뭐 잘 설명을 하고 또 촉구를 하고 해서 정말 제 생각 같아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일본 정부하고 진지하게 재협상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지 않고도 처리할 수 있는 방법들이 또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좀 강구를 하기를 희망을 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일본 정부의 저 완고한 태도, 그리고 의외로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보다 더 홍보를 하고 난리를 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러한 우리의 염원들이 이루어질 것 같이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안 되더라도 우리 피해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뭐 정부가 과학적으로 강구를 해야 됩니다. 일본이 계속 강행을 할 경우에. 예, 그렇게 해서 영광굴비는 절대 안전하다는 확신을 국민들에게 심어줄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또 제도적 그 방지 오염 방지 장치도 강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저는 영광굴비의 피해가 없도록 앞으로 지켜나가는 것이 이 정치인으로서 도리이고 또 우리 지역에서도 그렇게 함께 마음과 힘을 보태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러한 방향으로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어떻게 보면 또 질문이 좀 예민할 수 있는 부분인데 예. 이제 내년 이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이제 선거와 이제 동시에 치러질 재보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이 앞으로 이제 선거 방향과 각오, 이제 계획 같은 거를 약간 국민에게 좀 말씀을 해주셨으면 해서 질문을 드리거든요. 우선 재보궐 선거라면 뭐 아직 그건 뭐 확정된 게 아니니까 제가 예. 얘기할 성질이 아니고요. 예. 그러면 또 아직도 뭐 여러 가지 절차들이 필요할 거고 제가 뭐 그건 또 자세한 내용을 잘 말하기가 좀 곤란한 상황이고요. 이 내년도 총선에 임하는 저 자세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뭐 제가 지금까지 이제 보궐을 거친 삼선 의원이긴 합니다만 삼선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에 가면 뭐 다선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어쨌든 전남에서는 최다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선인 의원인 만큼 그에 걸맞는 그런 정치적 위상과 또 역할을 가지고 그동안 최선을 다했다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정활동을 삼선 의원으로 하면서도 의외로 제가 헌정 대상도 받고 또 국정감사 우수한 의원으로서 표창도 받고 또 지역 언론에서 KBC에서 시행했던 지역 국회의원 평가에서 광주연남 1위를 했습니다. 그건 이제 지역 내 지지도가 그래도 뭐 제가 상대적으로 제일 높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의정 활동도 뭐 아주 성실하게 했다. 뭐 이런 평가를 받아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바탕을 토대로 해서 뭐 제가 이제 완성을 해야 될 몇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영광의 법성 진성, 복원사업. 지금 뭐 거의 막바지 단계에 이르렀습니다만 계획을 확정을 지어서 실질적인 이제 이 삽질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지금 목표가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또 수은 강항선생 현창 사업 이걸 제가 이제 굉장히 국가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해오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간양록 일체 이 서책들이 국가보물 그러니까 국보로 지정을 받아야 됩니다. 국보로 지정을 받았을 경우에 내산서원이 국가호국문화재가 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강항선생에 대한 현창사업과
복원 사업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그러한 일들 또 이제 영광에 이제 여러 가지 수리 시설들 제가 이제 그동안에 뭐 해왔습니다만은 완수를 해야 되는 예산 계속 확보를 해서 뭐 그러한 또 숙제들이 남아 있고요. 국도 23호선 그러니까 한평 신광에서 영광 법성에서 영광읍까지 이어지는 그 도로의 확장 사업이 위험도로 개선 사업으로 작년에 이제 확정이 돼서 금년부터 기본 설계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예산 확보를 꾸준히 해 나가야 됩니다. 그 1차적으로 위험도로 개선까지는 500억, 또 확장 사업까지는 1,200억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예산 확보를 위한 여러 가지 노력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지금 국도 77호선 그러니까 이 백수 해안도로가 현재 구간이 완성이 안 된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거기도 작년에 이제 확장 사업을 이제 확정을 해서 현재 기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르는 예산 확보 뭐 이런 사업들을 마무리를 원활히 짓기 위해서는 뭐 제가 조금 더 의정 활동을 하고 지역구 활동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는 그런 판단을 스스로 하고 있고요. 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회에서 예산 확보를 하고 필요한 지역에 대한 사업을 따오는 데는 뭐 뭐니 해도 국회의원 선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선 의원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 국회에 다선 의원이 되고 중진 의원이 됩니다. 그런 만큼 그에 걸맞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준비를 잘해서 꼭 그 뜻을 이루고 그렇게 해서 영광 국민들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다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많은 응원과 지지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인터뷰 내용인데요. 저희 영광 국민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시원하게 한번 예, 말씀해 저는 제가 뭐 저를 오랫동안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지켜봐 오셨기 때문에 제가 어떤 뭐 마음가짐이나 인성을 가지고 의정 활동을 하고 또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하는지를 뭐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뭐 아시는 것처럼 뭐 독하거나 뭐 남을 뭐 해하거나 뭐 그렇지 못하는 그 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제가 늘 강조하는 정치 철학은 화의부동입니다. 서로 화합하고 다른 것도 서로 같이 맞춰 나가고 그렇게 해서 지역에서 오손도손 함께 마음을 통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이 공동체를 만들어내자. 이게 이제 제가 지역 정치의 기본 철학입니다. 그런 철학에 걸맞게 앞으로 영광 국민들이 서로 화합하고 오손도손 살아가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뭐 정치적으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면 서로 정치적 의사가 다를 경우가 있는 거죠. 그렇지만 서로 지역의 발전이라는 또 국민의 화합이라는 그런 공동 목표를 향해서 함께 마음과 뜻을 모아나가자는 말씀을 간곡히 드리고 싶습니다. 화합, 저의 정치 철학입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마음과 뜻을 모아주시면서 함께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긴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